제2차 시 5번입니다. 먼저 조건 P에서 x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절대값 x-2가 2보다 작으므로 x-2는 -2와 2 사이가 되고 x는 0과 4 사이가 됩니다. 이때 명제 P는 Q가 참이기 때문에 P의 범위는 Q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P의 범위와 Q의 범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서 O-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K는 4보다 크거나 같죠. 얘를 정리하면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K의 범위는 5와 같거나 5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제2차 시 6번입니다. 먼저 실지수 K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K는 H x 더하기 y 분의 xy 그래서 실지수 A의 실지수를 AK라고 한다면 AK는 높이 가로 더하기 세로 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여기서 2A가 약분이 되므로 A의 실지수 AK는 2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B의 실지수를 BK라고 한다면 BK는 A 4 더하기 2A 분의 8A가 되겠죠. 여기서 A가 약분이 되고 4 플러스 2A를 2로 묶으면 2에 2 플러스 A 분의 8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므로 BK는 2 플러스 A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의 실지수가 A 실지수의 K배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BK는 AK의 4배죠. 그렇기 때문에 K는 4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과 함께 공부해요. 1탄 곰 선생님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모의고사 2차 시의 8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제가 그려놨어요. 미리. 그래서 자, 그 2의 x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먼저 원래 그 나와 있는 그 선이고요. 이 선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C점을 X축에 배칭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배칭 이동을 시켜서 C-라고 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이 B가 10, 10이거든요.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 그 값이 똑같으니까 Y는 X라는 그 직선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D라는 점을 배칭 이동 시키면 여기 D-7,4가 됩니다. 그래서 이 C-와 D-를 이으면 이 C2, EF, FD를 더한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이제 풀어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 직선의 식이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x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y는 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여기 3분의 1x는 마이너스 3분의 5 해서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x점은 마이너스 5이고 정답은 1번일 거예요. 아마 1번. 좌표 평면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m, n이라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둘의 거리를 구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분의 am 더하기 bn 더하기 c, m을 이 식에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를 여기다 적용해보면 식을 써서 루트 3제곱 3 그리고 1의 제곱 1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더하기 23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러면 루트 4분의 24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데 루트 4는 2고 24는 그냥 24 그대로 둘이 약분해주면 12입니다. 이게 문제의 답입니다. 직선 y는 x 더하기 2와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x 더하기 2랑 같아야 하니까 기울기가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y는 x 더하기 k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y절편이 k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일 때 k.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x 빼기 y는 더하기 k는 0. 그래서 근데 여기 이거랑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이 k니까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이때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무것도 붙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루트 2분의 k의 절대값 씌운 게 3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이게 얼 제곱이니까 얼은 3.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랬다면 k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k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루트 2를 제곱하면 9 곱하기 2 해서 18. k 제곱은 18. 이 10번의 답은 18입니다. 안녕하세요. 된장미소녀 캔디입니다. 2010 마지막 문제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수학 문제 어렵다고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학 문제를 해쳐봅시다. 1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상식 이렇게 문제를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식으로 풀어놓은 게 이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풀어놓은 게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약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정리라는 게 당식이 나눗셈에서 필요한 그런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에 관한 정리입니다. 당식이 이렇다면 약간 자연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6 나누기 3은 2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검사를 하는 방법이 6은 3 곱하기 2다. 그래서 3 곱하기 2가 6이 맞으면 잘 나누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거로 해보면 19 나누기 3. 이거는 6, 3, 18이니까 6, 3, 18에다가 나머지가 1.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검산식이 19는 3 곱하기 6 플러스 1. 나머지는 더해주고 목과 나누는 수를 이제 곱하는 거죠. 이게 검산식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6 더하기 1이 19가 맞죠. 그러면 잘 나누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원이랑 동일하게 지금 19가 뭐죠? 나눠지는 수죠? 나눠지는 수, 그리고 3이 나누는 수, 6이 목, 그리고 1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검산식은 나눠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에 이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당식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게 아까 1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와 똑같이 나눠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정리가. 그러면 여기는 이게 나눠지는 수고 이게 나누는 수. 그러니까 ax 플러스 b로 이걸 나눈다는 소리죠. 이걸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러면 아까처럼 나눠지는 수를 적고 는 ax 이게 나누는 수죠. ax 곱하기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눠지는 수, 이게 나누는 수, 이게 목 나머지니까 나눠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R2 이런 식이 도출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R1은 R2가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Q1의 2와 Q2의 1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R1과 R2가 일단 먼저 같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생각하려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소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x에다가 이걸 소거해 주려고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b는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R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보면 a 곱하기 이거를 4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a 4제곱 b 4제곱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되니까 이게 3이 됩니다. 이거 없어지니까 R2. 근데 여기서 R1이랑 R2가 같아야 하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래 여기 B가 있어요. B가. 그래서 얘 같아야 되니까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제곱 B세제곱 플러스 B는 A 세제곱 B 4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그럼 B는 같으니까 사라지고 대각선을 곱해보면 A 제곱 B 4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적은 게 있는데 A, B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둘 다 나눠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이거를 다.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A 세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우리가 도출한 식이 이 식이었잖아요. 아까 나머지 구한 거를 아까 식을 좀 정리해봤는데 아까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R1과 R2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일단 이건 두 개가 같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해 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돼서 사라지고 A 세제곱 되는 거죠.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로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A인데 A 마이너스 A는 0이죠. 그러면 결국은 R1은 R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Q1X로 나눠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이거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AX 마이너스 A Q1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A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근데 이거는 또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이걸 또 a로 묶으면 a x-1 q1x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거 똑같으니까 q1x가 이거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적어봅시다. q1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좋습니다. 하나 끝났고 이거를 다시 써보면 ax 4제곱 마이너스 a는 ax 마이너스 d q2x 이게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또 인수분해를 하면 이걸로 봐서요.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마이너스 a고 그러면 이걸 이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걸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q2x 됩니다. 자, a 똑같고 x 마이너스 1 똑같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써보면 q2x는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q1, 2 플러스 q2, 1이니까 q1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는 4, 2 플러스 1, 4, 5, 6, 7, 7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7.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2, 4가 됩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11. 답은 11로 정렬되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어쌤이에요. 오늘 제가 가르칠 것은 한천식 모의고사인데 두 다항식 A는 2x제곱 플러스 3xy, B는 x제곱 마이너스 2xy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이라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데 A 플러스 B는 너무 쉬워요. x제곱. 그럼 이거 빼줘. 플러스 xy. 그러면 답이 3번이에요. 참고로 저는 2탄입니다. 1탄인 곰돌이쌤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분 1탄은 보고 오셨나요? 2탄으로 다시 돌아온 악어 선생님입니다. 2번 복수수 z는 1 플러스 2i에 대하여 z 곱하기 z 바의 값은 이라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바z는 z의 혈례복수수래요. 여러분 혈례복수수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군요. 혈례복수수는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바z가 뭘까요? 1 마이너스 2i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z 곱하기 바z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해보면 이게 이렇게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i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4 여기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인지 아세요? 왜냐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제3차 시 7번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트 2차 시 fx, gx에 대하여 나타낸 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f1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연립 방정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gx의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g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그러면 g에 2를 넣으면 3.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제3차 18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그걸 A'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 되겠죠? 그리고 C를 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이걸 C', 좌표는 4,0. 그리고 B랑 이 A'하고 B랑 C'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선분 BA'의 길이고 이 부분이 선분 BC'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점 P랑 Q의 좌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선 이 선들의 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직선 y는 x랑 이제 이 각각의 식들이랑 서로 연립 방정식을 해주면 알 수가 있죠. 이 값이 바로 P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식을 이제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이 바로 Q의 좌표입니다. 우리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PQ의 좌표를 알았으니 이 둘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해서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먼저 9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허근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어떤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이 오메가의 켤레복수수도 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의 켤레복수수 오메가 바도 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메가 바를 이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개념입니다.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이때 1을 이항을 하면 이 식이 만들어지고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두 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하나 둘 다 0이 돼야 하는데 이 식이 0이 되려면은 오메가가 1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허근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입니다. 아까 두 번째 개념에서 나왔다시피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에 나왔던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을 이항하면 이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 오메가 분의 1을 곱하면 이 식이 됩니다. 이 식도 오메가 분의 1을 이항하면 이 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풀 건데 문제 먼저 볼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수수이다. 여기 보기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기 기억입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다. 아까 문제에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개념에 의해서 어떤 한 방정식의 허근이 오메가일 때 그 오메가의 켤레복수수 오메가 바도 그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오메가뿐만 아니라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은 것이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니은 보기입니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의 제곱이다. 이 보기는 세 단계로 나눠서 풀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식정리입니다. 먼저 보기에 이 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분을 해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좌변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개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걸 이용하면 이 오메가 제곱을 이항을 하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어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은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이었는데 얘도 두 번째 개념 이 시계를 오메가 바로 바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대신 바꾸고 분모는 그대로 쓰면 얘도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좌변과 우변 비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왔듯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므로 처음에 있었던 이 식에서 가운데에는 등호가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이 성립하게 되므로 니은도 옳은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디귿 보기입니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50이다. 이 보기도 세 단계로 나눠서 풀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좌변이 이거였고 여기서 두 번째 개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을 이용해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괄호를 풀면 이 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변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우변이 이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이 개념을 이용하면 이 식이 됩니다. 또 세 번째 개념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요. 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 식이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이었는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을 이용하면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이 식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 식이 되고 n을 각각 나눠주면 이 식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리된 좌변은 이거이고 우변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두 식이 같아야 하므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1은 마이너스 1의 n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1이 나오려면 n은
짝수여야 합니다. n이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n이 짝수가 돼야 1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n의 개수 구하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n은 짝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홀수 짝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홀수 50개, 짝수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짝수인 n의 개수는 50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디귿 보기 역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었던 개념들입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평행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은 x 대신에 x-m을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n을 대신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 x 대신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직선 y는 3x-5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y는 3x-10과 일치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선 문제대로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 x-a를 써주고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y 대신 y-2a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y-2a는 3x-3a-5가 되고 조금 더 정리하면 3x-a-5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므로 두 방정식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y가 같고 이렇게 3x가 같으니 -a-5와 -10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5가 -10이므로 a는 10-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가 됩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에 대해서 함수 f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일단 함수 g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g가 x에서 x로부터의 함수니까 여기다가 한번 g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g입니다. 1, 2, 3, 4. 여기서 주어진 게 g2가 3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g의 역함수에 1을 넣어서 3이 됐다는 소리는 g에 3을 넣으면 1이 된다는 소리겠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3을 넣으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태워 보내고 그 값을 다시 g에다가 태워 보내라는 의미이므로 f2가 1이죠. 그러니까
G1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G1은 2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G1은 2. 근데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 이라는 말이므로 치역,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4는 4로 갑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G의 역함수에다가 4를 태워보내라고 했으니까 G의 역함수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4를 태워보내면 4로 가겠네요. 이거는 4입니다. 그리고 G의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이므로 G2가 3이니까 3을 F에 다시 태워보내면 3. 따라서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답은 7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